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태년 의원님 소개할 때 그런 적이 있었죠. 얼굴은 장비, 예? 그리고 마음은 유비, 머리는 제갈고병. 다 그런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어쩌면 난 표현을 이렇게 잘하냐? 내 표현 참. 김태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명구스럽습니다. 그 지난번에 중국 그 이재명 대통령 다녀오셨을 때 그때 제가 김태년 의원님 모시고 중국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중국 이슈는 이제 지금 지나갔어요. 올드 이슈가 돼버렸고 이제는 일본도 되고 먼저 간밤에 윤석열 사형 구형 소식 듣고 오늘 많은 국민들이 오랜만에 잠 푹 잤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그 혹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실까 궁금한데 맨 처음에 흘러나오는 얘기가 무기징역으로 정한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막 그렇게 깽판 치고 하루 막 하면서 너네들은 사형밖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사형을 구형했어요. 김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글쎄요, 뭐 간간히 흘러나온 이야기 중에 그 특검의 다수가 무기징역 구형의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 예.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 예. 근데 온 국민이 화면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군인들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해서 장기 집권을 꾀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만약에 성공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법정 최저형을 때릴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예.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어제 특검의 구형은, 사형 구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란하면 죽는다. 그렇죠.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 말고 뭐가 답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형 구형을 했으니까 선고도 사형을 내려야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에 합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직위원은 진짜 신뢰가 안 가잖아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방금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고형과 최저형이 있는데 최고형은 사형, 최저형은 무기징역인데 지금 뭐 반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법정 태도를 놓고 보더라도. 어제 특검에서 감경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사형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서울대 한인섭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봤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사형제 폐지론자라고 하더군요.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더라고요. 어차피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니까 사형 선고해도 집행 안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자칫 하면은 윤석열이 순교자 프레임 뭐 이런 거 씌워줄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우려로 무기징역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던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어떤 역사의 평가 이걸 명확하게 해놓는다는 측면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사형과 무기징역은 조금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또 20년이 지나면 뭐 일단 가석방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그 한 교수님 말씀도 아주 의미 있게 봤어요. 예. 일리는 있으나 예. 그래도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2월 19일 날로 명확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인 어떤 사법적 판단을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군다나 지금 막 이제 걱정하는 게 혹시라도 전두환 같이 뭐 이렇게 사형을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렇게 풀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절대 못하게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그 법은 추진합니까? 지금 당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개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의 기본 틀이 있는 건데,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떤 법률 체계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숙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염려들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윤석열이나 그 일당들이 기대하는 것이 정권 바뀌면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풀려나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사실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저 정도밖에 못하나 더 많이 좀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특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저께 사형 구형하는 거 보고 일단 그냥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금 내일이 15일이죠. 15일 날. 예, 내일 2차 특검, 그러니까 종합 특검, 그게 처리될 상정되죠. 예,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필리버스터 할 겁니다. 그러면 한다고 금요일 날 예고되어 처리하겠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 2차 특검에 지금 미진한 것들은 다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기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이걸 왜 이 정도밖에 못했지?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추려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조희대 사법부 내란 가담 수사 부분도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하다가 보면 뭐 거기서 혐의점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혹시 법 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뭐 제가 그것도 한다라는 게? 자세히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천대엽이가 방방 뜨고 뭐 그러길래 보니까 금방 바뀌었더만요, 이번에.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갔어요. 저는 반드시 이번 2차 특검에서 일단 그 미진한 부분 다 하고 조희대 직위원 영장 3인방 여기에 대한 수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좀 지켜보시죠. 예. 너무 중진들하고 인터뷰하면 그 점이 좀 불편해. 너무 신중하셔. 그래서 중진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다가 여쭤보려는데, 중진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국회의장 새로 선출해야 되잖아요. 네. 김태년 의원님 이름이 계속 나오던데요. 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조금 이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5월 달에 뽑으니까요. 예, 얼마 안 남았죠. 뭐. 예. 해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건 뭐 또 출마 선언 이런 걸 따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임박해서 하는 거죠. 예. 그건 뭐 의원님들 만나서 의견도 듣고 있고요. 예. 국회의원들이 뽑으시는 거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에서 후보를 먼저 뽑아야 되니까요. 국회의원 포션이 80%. 이번에 새로 당원. 원내대표 뽑을 때처럼? 예, 권리당원이 한 20% 정도. 예. 이게 국회의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고, 더구나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걸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어서 뭐 제가 해왔던 어떤 경력, 경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 사실 어디나 이 리더가 정말 중요하죠. 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그러면은 만약에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우리 국회를 좀 어떻게 바꾸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의장 그러면은 단순한 중재자의 역할 뭐 이런 게 그렇게 많이 국한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국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을 충실히 챙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국력이
뭐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뭐 10위권 안에 들어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지수나 국방력 뭐 이런 종합 국력은 5위, 6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커진 나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주도하는 의제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양극화 문제랄지 인구 감소 문제랄지 또는 기후 위기 여러 지금 위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주도하는 어떤 국가 어젠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예, 또 그걸 충실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국회가 상당한 변화가 있겠죠. 근데 김태년 의원님 국회의장을 만약에 하시면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안 하실 예, 생각이에요? 우리 국회 룰은 관행은 예, 관행이죠. 국회의장 하면 동일 선거에는 출마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정계 은퇴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이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은퇴하고 정계는 은퇴하지만은 뭐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또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벌써 또 그 이야기부터 하시면 아니 당연히 뭐 의장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의장 물어놓고 처음으로 물으시고는 그 다음에 어떡할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오히려 되나 좋은 거 아닙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예. 혹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예. 또 의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 계십니까? 네, 한 두 분 더 계십니다. 아, 예. 그 말씀을 직접 하시긴 좀 그렇고. 아니 뭐 이미 제가 꼽아볼까요? 예. 박지원 의원님이 아마 의장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예, 같고. 요즘 말씀하시대요. 예. 그리고 민주당 내 최다선은 조정식 의원 아니에요? 거의 6선이니까. 예. 박지원 의원님하고 김태년 의원님은 5선이니까. 예. 그럼 6선이 이제 생각이 있을 거고. 예. 추미애 의원도 5선인데 지금 뭐 경기지사 거기는 출마한다고 경기지사 그러니까. 출마. 예. 6선이세요? 추미애 의원이 6선이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기지사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 분 예. 지금 아마 그렇게 셋이 경쟁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질문지였는데 중간에 중진 얘기가 나온 바람에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좀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국회의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원로급으로 돼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만 하는 거였는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국회의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국회를 일하는 국회, 변화를 시키는 국회 이런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지 않겠나. 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관행이 뭐 국회에 뭐 다선 원로 뭐 이런 분들이 하셨다. 이게 이제 중재자 이른바 예. 중재자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일로 치면 응전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국회가 아주 소극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서는 지금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주도하는 어떤 국가 아젠다를 늘이 이렇게 설정하고 그걸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 이게 신뢰 자산. 예. 이제 신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실하게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운 좋게 선진국 문턱을 넘은 나라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어떤 신뢰 자산을 충분히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국회가 주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예.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뤄가는 이런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그런 역할을 못 해냈었거든요. 국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죠. 그런데 이번에 내란 진압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회가 중요하구나. 아마 국민들이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모여서 그 불법 계엄 해제하는 의결하고 그다음에 또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내고 예. 이런 것들을 국회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야, 국회 중요하구나.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국회의장도 거기에 걸맞는 예. 막 일을 하는 예. 이런 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제가 딱 당론 법안 하나 처리했거든요. 예. 그 많은 법을 처리하면서도 예. 당론으로는 딱 하나 했어요. 이른바 국회법인데 그 이름이 일하는 국회법이었습니다. 아, 지금 국회법에 보면 그래서 예, 회의를 언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회의를 언제 하고, 예. 그러니까 국회를 언제 열고, 본회의는 한 달에 몇 번 하고, 또 상임위 전체 회의 몇 번 하고, 소위원회 몇 번 해야 되고, 이거 다 요일까지 다 정해놨어요. 아. 횟수와 요일까지. 예, 근데 잘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 국회의원들이 더 잘 지켜야 될 일들인데 예. 안 지키는 그런 것들은 좀 바꿔야 돼요. 네. 특히 예산안 같은 거 이번에는 무슨 일로 그렇게 딱 그 날짜 안에 법정 시한 안에 처리를 했는데 예. 그동안 지킨 적이 거의 없었죠. 제가 예결위 간사도 하고 정책위 의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끌어갈 때는 뭐 조금 뭐 예를 들면 12시 안에 못 끝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늦지 않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그 당을 꾸려갈 때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이걸 무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힘이라고 해야 되나 뭐였습니까? 신뢰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신뢰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그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까?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성스러워야죠. 진실과 정성. 예, 정성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건 뭐 제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이기도 한데요. 지키고자 하는 뭐 그런 모토이기도 한데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나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 사람에게도 정성스러워야 좋은 사람이 옆에 많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정성스럽게 해야 그 일이 해결이 됩니다. 다 건성으로 하면요. 사람도 없고 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도 진실하지 않고 정성스럽지 않으면 다 티가 나죠. 예, 다 태납니다. 그럼요. 예. 이런 질문은 조금 죄송한 질문입니다만은 이제 동료 의원에 대한 얘기라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맨 처음에는 그래도 동료 의원이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실망하는 의원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뭐 그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당헌 당규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탈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치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아요. 1.1획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규명하고 어떤 원종주의도 없이 처리한다. 이렇게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해서 정말 다 밝힐 것 다 밝히고 깨끗하면 돌아와라. 그랬는데 예. 이제 그건 본인이 거부했으니까. 아. 예.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렇게 강선우 의원 만나가지고 입 바른 소리를 하고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까지 해놓고 그 다음날 발표할 최종 결정할 때 그 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많이 억울해하고 지금 뭐 다 고발돼 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를 통해서 클리어 시킬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당 구성원들은 되게 당혹스럽거든요. 뭐냐면은 이미 예전에 없어졌던 공천에서의 돈, 금전 뭐 이런 게 지금 이번에 전라도 말로 불거진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게 이제 사실관계야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되지만은 당혹스럽죠.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도 정비하고 더 정비할 게 있으면 많이 좀 정비돼서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더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고 그리고 아예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공천 헌금, 공천 대가 이런 거는 역사책에서나 나오는 얘기로 예.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 뭐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만은 강선우 의원이 1억 받을 때 또 같이 있었다는 증언도 새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건 지금 수사 중이니까요. 그것 예. 좀 지켜보시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제일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걱정했던 게 이 사람들 문제다가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시점 아닙니까? 네. 이럴 때 국민들이 이제 함께 막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제일 큰 적이 뭐냐면 똑같은 놈들이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에너지를 지금 모아야 되는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는데 장애가 생기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죄가 크다 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공정하지 않네, 뭐 반칙이네, 예. 뭐 이렇게 생각되면 안 모아지잖아요. 뜻이. 한병도 원내대표 잘하겠죠? 네, 저하고는 뭐 아주 친하기도 합니다. 예. 17대 때 같이 등원을 같이 했었어요. 아, 그게 그러시구나. 2004년도입니다. 예. 그 과정에 저는 한 번만 떨어졌고 한병도 의원은 몇 번 3번이나 떨어졌을걸요. 뜻을 이루지 18, 못해서 19. 예. 그래서 20. 예, 그래서 한병도 의원은 지금 이제 3선인데 예. 또 그 특유의 소통 능력, 또 친절함, 예. 그리고 또 전략적 사고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당내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단결력을 높이고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도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저도 여당에 집권하자마자 원내대표를 해봤는데요. 이 여당의 원내대표는 4군데하고 협상을 합니다. 예. 하나는 상대당, 야당하고 야당. 협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당내 의원들하고 협상합니다. 아하하하.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하고 정부와 협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협상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협상력이 필요한데 한병도 의원이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한병도 의원 술 한 잔도 못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이름이 그래서 한병도인데 제가 한병도. 그래서 제가 맨날 놀립니다. 예. 이름 바꾸라고. 한병도가 아니고 한 병만? 한 잔도. 한 잔도. 왜냐하면 한 잔도 못 마시거든요. 그렇군요. 뭐 이렇게 뭐 분해하는 뭐 이런 게 부족한 모양이죠? 그렇게 체질적으로 있나 체질적으로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알코올 분해 효소가 예. 아예 분비가 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뭐 이름 바꾼다고 뭐 되겠어. 문금주 의원은 술 하잖아요. 한병도 의원이 또 그러시구나. 지금 되자마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포함해서 예. 당내에 지금 생긴 여러 가지 현안들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당장 또 내일 또 2차 종합특검도 지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를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잘 아시지만은 이 잠재 성장률이 지금 추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뭐 국가 사이즈가 커지면 잠재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일반적인 추세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너무 추락을 했어요. 1%대까지 추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2% 이상은 상회를 하고 있었는데 1.7%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작년에.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갔었으면요 0%대로 추락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성장이 안 하는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성장을 안 하게 되면은 뭐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뭐 복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요 잠재 성장률의 어떤 반등 지금 이게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어서 아까 제가 에너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혁신 에너지를 정말 결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 경제 대도약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입법 과제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제대로 잘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아마 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우리 김태년 의원님은 경제에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이제 국제 또 중국 쪽 의원은 이제 중국과는 뭘 맡고 계시죠? 예, 지금 한중 의원연맹 회장입니다. 예.
주식 시장이 지금 아주 계속 올해 들어서 좋은데 4,700도 뚫고 처음에 5천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내세웠을 때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 뭐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임기가 아니라 지금 이달 안에도 지금 뚫을 기세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주가 지수가 2,200, 예. 2,300 이랬어요. 지금 2배 이상 좀 이제 뛰어오른 거거든요. 그럼 계속 갈 거, 5천은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게 오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자산 대비 주식 가치, 이걸 이제 PBR. 예. 그 다음에 이익 대비 주식 가치, PER, 이른바 퍼. 예. 이게 지금 낮아요, 우리나라가. 음.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서 지금 PBR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때 한 0.88 했었는데 지금 지금 1.59 정도까지 1.6까지 지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진국 평균에 비하면은 아주 낮은 나라입니다. 뭐 의원님 말씀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금 요 주식이 오르는 게 지금 특정 종목에 많이 예. 지금 편중되어 있어요. 예. 지금 안 되는 건 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요 잘 안 되는 요 종목, 우리 특히 이제 핵심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산업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구조조정과 어떤 재편들을 통해서 다 잘 되는 어떤 이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제 활기를 띠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많습니다. 예. 민생 경제 실제로 어렵고 어렵습니다. 예.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이 혁신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질 때 이른바 민생 경제도 좋아지는 거고요. 또 단기간으로는 어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뭐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주식시장 하다가 지금 민생으로 갔는데요. 시장에서 이른바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크게 보면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요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우리가 과도하게 지금 편중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금 자본 시장으로 대이동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의지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른바 기업 지배 구조 정비도 하는 거고요. 개선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배당 성향도 높이는 거고. 시장 질서도 공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른바 예. 뭐 상법 개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정책 의지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신뢰가 좀 생긴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상승하려면 경험인데요. 예. 우리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주식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좀 적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당하기만 했죠. 그래서 신뢰가 지금 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식시장, 이른바 요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많이 생기면 축적되면 훨씬 더 이 시장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청년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들으셨겠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지금 70대들의 극우 성향하고 20대들의 성향이 좀 비슷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취업률 보니까 전체적으로 취업률은 상승했는데 청년 취업률은 상대 또 더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지지율 저하, 뭐 지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청년들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 막 말씀하셨던 대로 취업률이 60대 이상이 더 높아요. 예.
아니 60대 이상은 상승. 거기는 상승했어요. 청년 20, 30대 청년 취업률은 지금 낮아졌단 말이죠. 기회에 있는 것 같아. 기회. 예. 그러니까 과거의 성장 시기에 특히 고도 성장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 사회 진출하고 했을 때는 기회가 참 많았잖아요. 막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성장이 정체돼 놓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가야 될 기회가 많이 축소된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연유해서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정치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한 기회의 확대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거고요. 지금 정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대단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데 성장을 했는데 성장의 과실을 일부만 가져간다. 그래서 격차는 더 커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게 K형 성장이거든요. 예. 성장하는 데는 성장하고 나빠지는 데는 예. 계속 나빠지고 지금 이걸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장을 하되 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어떤 포용성 있는 성략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기회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가 참 중요한데 네. 말이죠. 지금 대통령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도 하여튼 의원들끼리 만나면은 다 이 고민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냐, 치열하게 논의하고 지혜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한중 회담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중 관계를 아주 엉클어놨잖아요. 예, 없었죠 뭐. 아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 괜찮은데. 빠꾸했죠. 퇴보를 시켜놨거든요. 심각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때 사드 배치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때 중국의 반응이.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보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서 철수한 기업들도 많고 우리 교민들도 대단히 불안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겨우 조금 좀 복원시켜 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적으로 불필요한 발언들, 불필요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드 직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우리 야당 때 민주당 의원들 모시고 중국 가가지고 사드의 교훈을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30년 동안 대중국 흑자국이었거든요. 그것도 큰 폭으로. 그러니까 한중 간의 이런 경제 협력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은 거고 중국은 G2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흑자국이었는데 적자국으로 그냥 급전직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또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꽃을 피우면서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인 거고요. 결국은 정상 외교는 정상끼리의 신뢰를 키우고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경주에서도 그랬고 이번 베이징에서도 보면은 샤오미 셀카 이런 게 아주 큰 거거든요. 그죠. 큰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건데 그 한중 기술 협력으로 만들어진 핸드폰이어서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개통해서 갖고 가서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인데 이걸로 사진 하나 찍자 이런 게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거고 또 그 장면을 지켜본 중국 국민들이 마음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일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공동성명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던데. 오히려 공동성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원하는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꼭 나왔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제 지금 저도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서 오히려 일본이 더 신경 쓰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우리가 일본하고도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친구들끼리도 셋이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얘하고 감정 싸우면 또 가까이 지내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이번 한일 회담은 일본이 요청한 겁니까? 우리가 만나자고 한 겁니까? 셔틀 외교를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난번 총리 때부터 예. 이제 그 셔틀 외교를 하자라고 했고 기시다 총리 때인가요? 이시바. 지난번 총리. 이아픈 총리, 이시바 총리. 이시바 총리. 예. 이시바 총리 예. 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시계로. 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셔틀 외교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중국 연초에 중국 갈 때 이례적이잖아요. 중국도 춘절 이른바 설과 3월에 있는 양회 전인대하고 그 정협 이 양회가 있기 전에 그 전에는 큰 정치 이벤트 외교 이벤트 안 하거든요. 근데 새 백두부터 초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기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도 바쁘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예. 바쁘죠. 근데 응했고 그게 뭐냐면은 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보다 먼저 하자 이 요청이었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응해준 예. 거고.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일본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이 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되게 필요한 나라가 됐잖아요. 예. 서로 예. 상대방 편 될까 봐서 되게 불안한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중립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지금 반응이잖아요. 중국 가서. 그럼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전혀 그러니까 불편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일본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유능함인 거죠. 그렇죠. 외교의 유능함인 예.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예. 아, 요즘에 정말 기분 좋은 게 중국도 그렇고 미국은 뭐 지금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 막 우리를 대접하는 게 언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봤던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겁나게 좋아요. 그건 진짜 방금 말씀하신 실력인 거죠. 실력입니다. 유능함입니다. 예. 유능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예.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아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사적으로 놓고 보면 국가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대전환의 시기인데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전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복잡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제 정세도 막 요동을 치잖아요. 지금 과거에 봤던 문법이 아니잖아요. 뭐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앞으로 큰 문제 없이 조금씩 풀어질까요? 왜냐하면 이시바 이제 총리하고는 관계가 좋게 갈 정도였는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막 활짝 웃어주니까 좋은데 저기도 10선이나 했지 않습니까? 예, 10선. 저 웃음 뒤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사실 10선이나 하면 좀 불안하죠. 그 내공을 깊이를. 선거를 10번 했다는 거지. 예, 이제 우리하고 임기는 좀 다르니까 40년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를 막 중간에 해산하고 예. 이러니까. 뭐 이번에도 또 해산한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뭐 공중기 급여 안 해주고 막 또 이런 시기로 가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른바 극우 인사잖아요. 예. 극우 인사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저렇게 발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평화와 안녕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한일 간에는 잘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도 좋게 가져야 되는 거고 경제 협력도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필요에 의해서도 예. 그래요. 일본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뭘 감추고 있을지 모르니까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죠. 오늘 두루두루 여러 가지 말씀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국회의장 철이 다가오면 그때 또 한번 또 말씀 한번 들려주세요. 오늘 새해 오셨는데 새해 힘내시라고
제가 특별히 오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어리 몰에서 만든 홍삼 제품인데 이거 드세요. 이거 아니 그거는 육포고. 아, 육포. 예. 육포도 진짜 맛있고. 아, 이걸 지금 여기서 마시라고요? 예. 아,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가세요. 이거 뜨겁지 않아요? 제가 매일 아침에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진짜 그거는 오늘 드리려고 특별히 꿀까지 타왔어요. 근데 이거 드십시오. 지금 이걸요? 제품에, 예. 매일 아침에 네. 한 숟갈씩 드셔보세요. 아, 떠서 드셔도 이게 되고. 고네요, 고. 네. 이게 넣어먹는 거구나. 예. 맛있습니다. 떠서 드셔도 되고 네. 이렇게 타서 드셔도 되고 약주 잘 못하시지만 혹시라도 한잔 하시면 왜 웃으세요? 아침에 그거 한 잔씩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육포예요. 네. 하나 드셔보세요. 그것도. 지금요?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건데 왜 드셔보시라고 그러냐? 하나만 드셔봐요. 예. 진짜. 지금 혹시 육포 좋아하세요? 뭐 술안주는 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맛있는 육포 드시고 맛있네요. 어제 김병주 의원님을 이제 화요일 날 나오시니까 드렸는데 육포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아, 예. 근데 이렇게 맛있는 육포 처음 먹어본다고. 예. 나 그래서 드린 거다고. 저도 육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예. 저는 밤에 텔레비전 볼 때 꼭 하나씩 먹어요. 근데 정말 부드럽고 맛있고 좋아서 나 오늘 제가 좋아하는 김태년 의원님 오시니까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거 백년지인 거 이거 차로 마시니까 딱 좋은데요? 드셔보시고 예. 또 필요하면 사무실에 말씀하세요. 뒀다가 오후에 한 잔씩 타 먹어야 돼요. 예. 오후에 조금 오후에 좀 기운 빠질 때. 당 떨어질 때. 예. 그때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 왜 장 이렇게 있잖아요. 홍삼 제품. 예, 예. 그거보다 더 함량이 높아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다음에는 좀 일찍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점심 약속을 못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저희가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패널들하고 하고 또 2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12시 넘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분 좀 죄송해요. 항상 시간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다음에는 그러면 패널로 한번 나오실래요? 아, 뭐 필요하면요.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또 뵙지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